1억 모으는 절약 비법입니다. 네, 일상 속에 재테크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책까지는 작가 곽지연 씨에게 1억을 모으는 절약 비법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만에 1억, 그리고 2년 만에 또 1억을 모으게 된 26살 절약의 달인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절약인데요. 네. 오늘 그 방법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절약해서 그렇게 그래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맞아. 안 믿겨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인물이라고 해, 그 마중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야, 마중물 뭔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그렇지.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데, 근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통장에 얼마나 모아놨어요? 그걸 여쭤봐도 공개할 수 될까요?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제 계좌 잔고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8천 정도의 순 자산이 거의 있습니다. 3억이 다 이제 되잖아. 거의 다 3억이야. 야. 아니 이제 억이 모이는 속도가 막 빨라지네요. 네, 맞아요. 아마 이번 연도 안에 3억 달성을 할 수 아니 있을 것 하겠지 같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여기는 그 현금 자산만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출이나 그런 걸 모두 포함 안 하고 저의 순 자산만 포함한 우와. 금액입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서 젊은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됐어요. 네. 그럼 이거 부동산 포함 안 된 거네? 네, 맞아요. 우와. 지금 계속 우와 소리만 해 우리가. 지금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20대신 거죠? 네, 26살, 99년생입니다. 이야.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까지 돈을 열심히 모으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화병이라는 병이 걸리시고 일을 그만두게 되셨는데요. 그 이후에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 대신에 취업을 택했고요. 그때서부터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 요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월급이 최저시급 정도인 한 152만 원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5년 안에 1억을 모으는 결심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정말 부족한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더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최대한 절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 비용과 생활비, 공과금 모두 포함해서 한 달에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자취비, 집값부터 다 해서요? 네, 맞아요. 어머. 그래서 오늘 그 절약 방법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사실 여러모로 안 아니, 믿겨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어린 친구라고 하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자, 메모 드시고 메모장 꺼내시고 볼펜 드셔가지고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들 있으면 좀 깨워가지고 보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진짜로. 예. 알려주세요. 이제. 비법을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네, 제가 4년 만에 1억을 모은 절약 비법 첫 번째는 바로 통신 요금 줄이기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핸드폰 요금 얼마나 나오시나요? 뭐 8만 원, 7만 원. 그래요. 요새 뭐 기본만 7, 8만 원 네. 요금제 이런 거 막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말 많게는 7만 원 이상씩 내실 텐데요. 맞아요. 데이터 네. 그렇게 무제한 쓰려면 7, 8만 원 해야 맞아요. 돼요. 근데 저는 한 달에 딱 110원 냅니다. 네? 아니, 1,000원도 저기 아니고 110원이야지. 110원이요? 네. 어떻게 110원만 내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바로 알뜰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데이터 안 쓰고 다 와이파이만 쓰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말 아쉽게도 저도 데이터 다 쓰고 전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알뜰폰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알뜰폰은요, 대형 통신망을 빌려서 더 저렴한 요금제로 제공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 차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는 데이터 6기가에 통화, 문자 100분 100건짜리예요. 아니 저희 집 아들아이도 알뜰폰 쓰는데 2만 원 넘던데요. 맞아요. 3만 원 돈 네, 되던데. 원래 제 요금제도 원래는 2만 원짜리 요금제였어요. 네네. 그런데 알뜰폰의 장점인 프로모션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동안은 110원으로 사용하게 해줄게라는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11개월이 지나면 원래 요금제인 2만 원
내야 될까? 그쵸?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 알뜰폰의 장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알뜰폰은 약정이 없다는 점이에요. 약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알뜰 통신사로 옮겼는데 그 다음 날 다른 알뜰 통신사로 옮겨도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통신사 그 위약금 때문에 고민되는 맞아요. 건데. 그래서 저도 할인이 끝나는 11개월이 되면 다른 통신사에 나오는 프로모션 요금제로 갈아타서 더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프로모션을 적당히 활용하는군요. 네, 게다가 맞아요. 알뜰폰의 요금제 자체가 다른 통신사에 비해선 다른 제도에 비해선 훨씬 저렴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통신비가 10,000원도 안 나오는 셈입니다. 아. 1년에. 사실 신청하기가 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르신분들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하지만 가입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인터넷에 알뜰폰 요금제 비교 검색 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 통화 조건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다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서 내가 이걸 선택할 건지 저걸 선택할 건지 제일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내 개인정보 그리고 배송받을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뒤에 유심이 도착을 합니다. 가입 방법 여기 나옵니다. 바로 그 유심을 핸드폰에 끼고요. 전화를 한 2-3번 껐다 키면 바로 통신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 시켜봤는데요.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통신 요금 개설하려면 뭐 대리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직접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텐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네. 인터넷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가입하기 전에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데이터 느린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다시는 비싼 요금제 안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야, 꼭 너무 신기하다. 110원짜리 프로모션 제도는 아니더라도 알뜰폰 요금제 자체가 기존의 업체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복잡하거나 좀 이렇게 막 헷갈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요금도 싸게 쓸 수 있다니까 당장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휴대전화를 감사해요. 알뜰폰으로 갈아타라. 네. 통신비 절약했고. 그 다음은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비법은요. 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거 공과금 바로 이런 거. 탄소 중립 포인트제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전기, 수도, 가스를 이전 1년, 2년 전보다 줄이게 되면요. 그 절감한 포인트만큼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오. 탄소 중립 포인트제. 네. 그래서 이 포인트는요, 현금처럼 계좌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인터넷에 탄소 중립 포인트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나의 그 고지서에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것만 기입을 하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울은 서울시 전용 탄소 포인트제인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또한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시청, 구청,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탄소 중립 포인트. 일단 근데 전기를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낄 수 있는 비법도 좀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이걸 가입하고 나서 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소한 팁을 몇 가지 공유를 드리자면요. 우선 전기세 같은 경우, 전기세 가장 많이 먹는 주검이 바로 밥솥인데요. 밥솥이요? 저는 밥솥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전기밥솥.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밥을 항상 짓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비 겨울철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그쵸. 저도 가스비 조금 틀었다가 4-5만 원씩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적정 온도를 맞추고 난 다음에 잘 때는 수면 양말, 두꺼운 잠옷을 입고 자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스비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세 사실 생각 없이 쓰게 되잖아요. 수도요금 많이 그렇죠. 나오죠. 물을 그래서 물 전- 쓰듯 쓰면 안 네,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할 때, 양치할 때 습관처럼 수도꼭지를 틀어놓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요, 조금씩은 계속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아껴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실제로 여기에 제가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받은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22년부터 24년까지
이것만 합쳐도 거의 1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예. 에너지를 아꼈다는 이유만으로도 돈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절약을 한 만큼 이런 생활비도 줄이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 운동에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활동이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밥솥 진짜 밥 안 먹는데 계속 꽂아놓고 우리가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플러그만 걔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그것도 많이 오. 먹는데요. TV 셋톱 오, 그것도 많이 맞아요. 먹는데요. 야 아무튼 다른 또 절약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물을 사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수나 전수기 렌탈 같은 경우에 돈도 나가고 쓰레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돗물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래 지금 텐데요. 우리 어머니 바로 나 네. 수돗물 끓여 먹어 이렇게 아,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관이 오래됐거나 중간에 이제 노화가 된 그런 수도꼭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수돗물을 먹지 않더라도 이런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요? 수질 저는 검사예요? 물사랑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 방법은요.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을 하시면요. 담당자가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셔도 된다, 깨끗하다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라면 끓일 때나 음식할 때 수돗물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정보네요. 오, 진짜 우리 진짜 집 좋은 오래돼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이게 무료니까 무료로 수질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네, 그리고 다음 절약 꿀팁은요. 바로 재활용 방법입니다. 네. 저는 유리병이나 페트병, 마스크까지 그냥 버리지 않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저는 소스병이나 이런 파스타병, 잼병 같은 경우에는 양념통으로 쓰고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 이런 커피컵 그런 걸로 이제 화분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아, 이 양념통 진짜 보시면 제가 이런 통들 위에 페트병을 쓰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서랍 역할로 지금 활용을 하고 페트병이 있습니다. 밑에 서랍 역할을 하고 막 두유병 이런 거 네, 해도 맞습니다. 되고 네. 오, 주스병. 좋네요. 왠지 저런 것도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지연 작가님은. 맞아요. 저 회사에서 다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옆에 동료 먹고 남은 거 나 네, 이거 맞아요. 가져갈게 하고 탕비실에 있는 네. 재활용. 야 진짜 대단하네. 아니 근데 마스크를 들고 계세요. 네,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바로 재활용 비법은요.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마스크도 3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머리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네? 머리끈은 이렇게 뜯고 묶게 되면요. 네. 바로 머리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안 끊어져요? 네, 이게 정말 좋은 게요. 정말 안 끊어지고 짱하구나. 제가 7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끊어져서 버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 마스크 머리끈은 많이 나오는데 그걸 7년 넘게 썼대요. 그럼 네. 집에 머리끈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스크 머리끈만 있고 7년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와 근데 이게 대단하다. 머리끈이 은근히 돈이 나가긴 나가요. 예. 네, 그리고 다음 활용 방법. 네네. 바로 이 마스크 철사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를 예. 가위로 있는데. 자르면 이런 네. 빵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요. 빵끈. 우리 전선 활용 그리고 이제 비닐봉지 이런 걸 묶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비법은 이 있어? 마스크 자체입니다. 이게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바닥에 먼지, 머리카락 많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쓸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아. 먼지, 야, 머리카락 청소포가 이런 거 모두 되는구나 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포가. 네. 와. 아니 세상에 마스크를 갖다가 3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버린다고 하니까 와 정말 아니 근데 대단하다 사실 대단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 보면 그거 아껴서 뭐 1,000원이나 아끼냐 뭐 하냐 하는데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있는 게 이게 다르잖아요. 단순히 절약하는 차원이 아니라 환경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거 네. 정말 저게 쓰레기가 쌓인다고 생각해봐요. 저거를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 아니 진짜 근데 대단하시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마스크는 뭐 어마어마하지. 우리 나는 평생 쓸 머리끈이 나오겠어. 우리 집 애들 다 마스크 쓴 거 사실 좋아하면. 26살이면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러니까. 혼자 살림하고 밥해 먹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식비도 잘 많이 챙겨 걸릴 것 먹어요.
네. 네. 사실은 이런 식비를 제일 줄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쵸, 그쵸. 저도 장 보고 나서 썩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결을 했냐면요. 바로 냉장고 지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냉장고 지금 지도.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집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적어둔 표인데요. 예를 들어 냉장실, 냉동실, 실온 보관, 소스 같은 것들을 여기다 다 적어놓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냉장고 앞에 붙여놓게 되면요. 아, 오늘 내가 음식 어떤 걸 만들어 먹지? 오늘 뭐가 남았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굳이 안 열어도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냉장고 지도를 활용해서 음식을 버릴 일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구나. 왜냐면요. 이 냉장고 지도만 봐도 내가 어떤 음식이 남아있는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 건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저희 집 음식 물량이 90%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는 누구나 필요한 습관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일도 줄고 쓰레기 그 봉투 살 일도 줄고 일석이조네요.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오늘 정미경 선생님이 10,000원 장봐갖고 일주일 반찬 만드는 비법 많이 기대하고 있겠네요. 네, 저 바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아유, 네. 대단해요. 사실 이 비법이 쉽지 않은데 젊은 친구가 참 대견해요.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곽지연 작가님의 절약 방법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아끼면서 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저도 그 마음이 정말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절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안 해야지, 안 써야지보다 절약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동기부여 적금 활용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방법인데요. 그냥 돈을 안 쓰고 모으기보다는요. 저축에 의미와 재미를 붙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여행비 모으는 적금,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일 사랑해 4,860원 적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6 아시는구나. 네. 그래서 곽 작가님도 여행도 좀 가고 그랬어요? 네, 제가 20대 초반에 부산 여행 적금을 1년간 들어가지고요.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이런 식으로 적금으로 승화를 해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 해외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죠. 아, 네. 저 정말 다행히도 2억을 모으고 나서는 해외여행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은 적절히 지금 보상도 하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참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절약을 하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저 작가님 한 3년 안에 한 10억 모았다고 또 새로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0억 모으게 되면 아침마당 다시 출연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곽 작가님을 보는 시선이 이게 단순히 구두쇠 절약가가 아니라 환경운동가가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산다면 실천해야죠. 지구의 수명이 한참 더 그래요. 연장되지 지금 않을까 이만큼 싶어요. 2억을 모은 게 아니라 그 더 이상의 가치를 맞습니다. 만들어내신 그럼요. 거예요. 아유 오늘 저희가 아주 많이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